현지 시각 9일 AP통신은 미국 해군 소속 FA-18 호넷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 영공에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FA-18 전투기들은 전날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을 30분 이상 비행했습니다. FA-18 전투기가 베네수엘라 영공까지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투기의 무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와 B-1B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인근에 전개한 적이 있었지만 FA-18 전투기처럼 영공에 가깝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트렌데아라과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을 비롯해 90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알리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휴진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호도 배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질문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의 핵심지로 정유시설과 유조선 항로가 밀집해 미국의 전략적 가치와 유가를 떨어뜨려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 부합하는 곳입니다. 이에 미군의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 방공망 수준을 확인하고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호를 주력으로 하는 항모전단을 베네수엘라 북쪽 연안인 카리브해에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2026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태스크포스와 진행한 행사에서 취재진이 마두로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자 나는 아마도 그와 대화할 것이라며 나는 모든 이와 대화한다 답했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에 나는 마두로와 대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미국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단지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들은 감옥에서 수십만 명을 우리나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기반 국제 범죄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을 예고하고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지목하면서 마두로 축출을 비롯해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공격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군사작전 옵션을 보고했으며 지상타격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댄킨 합참의장, 기타 고위안보 군사당국자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며칠간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군사 옵션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다만 복수의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관련 질문에 즉각적인 노평을 내지 않았고 미국 방부 대변인 역시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도 잠재적 작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검토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 초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미 남부 사령부 관할 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와 남미 전역을 담당하는 주요 전투사령부입니다.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은 이미 인근 해역에 전개 중인 구축함과 전투기, 특수작전부대 등 각종 전력을 보유한 미 해군 함대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미군은 지난 2달 동안 남미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던 선박으로 지목된 목표물 최소 21척을 상대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된 공습은 20차례지만 10월 말 작전 당시에는 2척의 선박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던 최소 80명이 사망했으며 2명은 생존해 각각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로 송환됐습니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를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외 테러 조직에 주고 싶은 조언은 하나다라며 배에 오르지 말라고 경고하며 미국 국민을 중독시키는 마약을 운반하면서 우리가 당신이 지정 테러 조직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이 해외 테러리스트이든 마약 밀매업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당신을 찾아낼 것이고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X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의 치명적인 공습이 지정 테러 단체가 운영하는 선박 두 척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정보당국은 이들 선박이 불법 마약 밀수와 관련됐고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으며 동태평양에 알려진 마약 밀매 운송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했습니다. 이어 두 공습 모두 공해에서 이루어졌고 각 선박에는 3명의 남성 마약 테러리스트가 타고 있었다며 6명 전원 사살됐고 다친 미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군자산을 배치한 뒤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을 지나는 여러 선박 중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격침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 시사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군 사전문지 네이비타임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인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호와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베인브리지호가 작전을 벌여온 지중해를 공식적으로 출발해 목적지인 카리브해로 향했다고 미국 방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카리브해에 집결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인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현지 시각 4일 미 해군 항공모함 제너럴 포드호가 중남미의 카리브해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사전문지 네이비타임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인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호와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베인브리지호가 작전을 벌여온 지중해를 공식적으로 출발해 목적지인 카리브해로 향했다고 미국 방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방부는 지난달 24일 지속적인 마약 단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와 소속 타격 전단을 남부사령부의 책임구역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중남미 지역과 대부분의 카리브해 지역을 관할합니다. 미 항모 제럴드 포드호의 타격 전단에는 베인브리지 등 구축함 5척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4척 이 구축함도 남부사령부 작전지역에 합류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네이비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주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군대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마약 밀거래 차단을 위해 카리브해와 주변에 미군 병력을 배치해 현재 이 지역에는 이오지마호를 비롯해 모두 8척의 미군 함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호와 베인브리지호는 이달 중순쯤 카리브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부대에 대한 공격과 유전 점령을 비롯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